요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맞겠다. 정찬을 갖추셨는데 박수. 제가 24일날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의왕 거기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조끼를 둘이 똑같이 입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 왜 이제 텔레비전 고장나면 그 고치러 오는 전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가방을 탁 메고 내가 시험 보러 갈 장소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저분들은 여기 교수 요원인가 보다 그러고 봤더니 저 부부 두 분이 조끼를 탁 붙여있고 그 안전 그 가방 메고 올라갔는데 제가 자주 얼굴을 못 봐가지고 거기 교수 요원인 줄 알았어요. 감독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부부더라고. 그랬고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거는 내가 그 얼마나 똥손인데 은혜로 3번이 나와가지고 3번 똥손인데 합격을 해서 3번이 나와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현수 씨란 분을 이름을 나중에 알았는데 제 앞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너무 이제 막 긴장을 하고 테스트를 2번이나 하고 빽빽이를 2번 하고 막 늦게 최대한 늦게 나오느라 했는데 이제 너무 저기 어렵게 해서 안 나오는 줄 알고 밖에 앉아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눈시울이 묶어져가지고 나 됐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더 기뻐하고 막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야 동기로서 그런 또 동기애가 있구나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국가철도공단을 1999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요. 내 나이가 많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일을 계속 했어요. 지금 거의 6년 차? 6년 차 이제 이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제가 공단에서 사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도 건설하고 있는 그 모든 금액들을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취득해서 국가, 교통부까지 넘기는 그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무직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제가 이제 문창대학원에 가서 이제 문학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어머님이 요양원에 저기 있어서 내가 요양원을 차리면 좋겠다 해서 또 사회복지대학원을 가서 사회복지사를 땄어요. 그걸 따니까 그냥 그때는 시험이 없어가지고 몇 시간만 하면은 요양보호사 1급을 주는 것도 땄어요. 3종 그렇게 2개를 땄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동기들이 야 요양원을 차리면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이 간호사라더라.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의원이나 이런 데 가지 특히 냄새나는 이런 데 안 오니까 그 우리들이 따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많으니까 간호조무사를 따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또 간호조무사를 또 땄어요. 왜?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땄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차 안에서 잠을 자면은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통로에 앉아갖고 그 시험 공부를 또 어째 땄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원하는 3종 세트가 나한테 있었는데 그건 나한테 너무 시간 낭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저기 내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고 퇴직을 해요. 그 다음에 저기 사회복지사도 그 요양원에 가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요양보호사는 이제 더 어렵고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의미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에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별 의미 없이 퇴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공단에 있을 때 이런 게 있는지 알았으면은 원래 준비하는 게 좋아하고 미리미리 이제 이런 거 뭐 한번 저기 도전하면 끝까지 끝장 보는 선택이라 했을 텐데 전 모르고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영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거는 퇴직하기 전에는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60살 먹은 사람은 그때 다 퇴직하는 시즌인데 내가 차리기 전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다행히 간호조무 치료수당을 받고 끝나고 간호조무사가 있으니까 나보고 병원에 그러면은 간호조무사를 일해보겠느냐 해서 아시는 분이 소개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큰 병원에
그 정신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299 병상에 전체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한번 그 구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각 층마다 그 간호사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유리 그 박스를 봤더니 전부 다 막 정신이 없는 분들이만 나를 보고 막 반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기겁을 해서 나는 간호조무사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만두려는 순간에 총무과 자리가 비었다고 그래서 이제 행정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들어갔어요.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지만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병원이 폐쇄가 됐고 폐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리사 아줌마들은 또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그걸 폐쇄가 끝난 게 아니라 병실에 299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밥 세끼 먹여야 되지. 그 사람 필요 다 채워줘야 되지. 총과장이 그걸 이제 총대를 매게 되는 상황에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일을 하다가 직장이 폐쇄되는 상태에서 어쨌든 8개월을 이혼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만두고 그만두려 하는 찰나에 이제 익산의 감리단 사무실에 한번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익산에 이제 시댁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전원생활도 꿈꾸고 있었고 그때 마침 리모델링 하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감리단실에서 공단 감리단실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CPMS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이제 쭉 하면서 공무 업무를 옆에서 보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는데 반 대표님이 정남철 씨라고 이제 우리 공단에 같이 근무했던 분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몇 가지를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때 내가 감리단에 근무하면서 제일 매력을 느꼈던 거는 감리단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까지 쉬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만 보고 쉬거든요. 그 사이에 막 여행도 가시고 너무 부러운 거여서 내가 나는 감리가 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이제 내가 여기로 일하러 오기 전에 얼마 전부터 아마 바뀌었나 봐요. 석사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제 다음으로 도전을 해서 익산서부터 여기까지 야간을 2년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신호기술 협회에서 3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기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3주를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필기는 먹고 실기 볼 때 떨어졌어요. 재수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실은 포기하려고 했는데 정기 교육을 3주 안 받는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용이 80만 원을 버는 그게 확 욕심이 생기고 제가 신호 쪽만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쪽에 제가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전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따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번에는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제 인형수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일도 좀 하고 와서 이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똥손인데 3번이 나와서 이제 하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공무일을 감리단실에서 근무했었고 또 여기 철도 인재병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올 5월 말까지 또 대구본부에 하고 있는 신호 거기 감리원으로 투입돼가지고 공무일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끝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 또 투입이 돼 있어요. 그 장항선에 감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진짜 이제 기술자로서 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신호요 그동안에 시험 보느라고 했던 단어들 정도를 넘어서 좀 더 깊이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끝나면 저는 중급이 되거든요. 이 과정을 마치면 그래서 중급까지만 하고 이제 쓱 맡기고 저는 또 다른 이제 제가 꿈꿨던 글을 쓰거나 뭐 이쪽으로 다시 이제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몇 가지를 준비해도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지막에 준비한 것들이 지금 제가 계획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서 아무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길이 안 열리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서 어차피 전문 인재교육이니까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반대쪽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 뒤에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감리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능사는 시공밖에 안 돼. 사실 사용처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리를 하거나 시공도 경력이 있는 중급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은 산업기사 이상이 빨라요. 기능사는 감리 올라가려면 6년을 근무해야 돼. 실제로 초급 감리를 줘요. 그런데 바로 감리를 주는 게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그 다음에 기능장은 이제 중급을 주고 석사 학위를 하면은 바로 중급을 줘요. 그런데 이게 약간은 모순이거든. 석사를 한다는 거는 학사 과정을 정리를 했다는 전제하에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석사 과정도 미달이야. 대부분 학교가. 그러다 보니 타 전공자도 받아들여요. 받아주기만 하면은 다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석사 과정을 2년을 하게 되면은 감리 초급이 나오니까 사실 2년 만에 산업기사 기사 따는 게가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내한테 오는 사람은 석사과정 플러스 이걸 하라 그래. 석사과정에 하더라도 철도 일은 못해. 일반 감리만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 소영 얘기했잖아요. 철도는 못하게 돼. 그런데 요걸 하면은 철도를 하게 되고 요걸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석사과정 하면 감리 초급이래. 두 개 합쳐서 철도 감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이거 안 하고 협회교육 3주를 받아야 되고 협회교육 3주를 받으려면은 전철 협회, 신호협회 따로 또 받아야 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신 분은 아까 좀 얘기를 하지만은 또 질문을 하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게 2008년도에요. 우리 어머니 장에 왔는 거를 내가 시골에 갔더니 고추파를 이렇게 왔더라고. 요즘 뭐 94세가 돼가지고 겨우 이제 뭐 활동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 여기도 그렇지는 않지만은 뭘 모르고 이걸 따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하니까 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이 좋다니까 그저 막 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격증을 다 땄어요. 작년에도 100여 명이에요. 우리 와서 90몇 명하고 카페 회원들하고 100여 명이 땄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안타깝지. 그걸 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카톡에 놀랬지만은요. 수첩을 안 만들고 인제에 와가지고 한 1년 만에 와가지고 내보고 수첩을 어떻게 만드냐 묻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우리 하셔진 다 알잖아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10번씩 얘기하라고. 그래야 듣기만 해. 어른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듣고 있지만 지금 눈은 이쪽 있지만 생각은 좀 멀리 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오는 게 메모리가 안 되는 거야. 매번 카톡에 아무리 보내기만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꼭 뭘 해야 되는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다음 달 때도 보세요. 이게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떨어집니까? 내 입에 안 떨어진다고. 감을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든가 뭐 사다리 놓거나 감짱대를 만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발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있어요. 한 4가지를 할 수 있어요. 4가지를.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비상근이라고 그러는데 근무를 안 한다. 이런 거. 그냥 내 수처만 회사에 맡기고 뭐 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2배 할 때까지는 이 자격증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받아들여서 줬어요. 건강보험 받고 40만 원을 매달 받았어 자기가. 그런 사람 한 7, 8명인데 뭐 하니까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줬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요자가 많지 않아요. 업체가.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전기 쪽에 근무했던 분도 있지만은 한 개 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안 봐요. 내가 전기공사업 있잖아요. 일이 많을 때는 5, 6개, 여기 대전에 있는 뭐 업체는 20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야. 그러면 20개 업체 회사마다 다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깡통 회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봐요, 실제로. 물론 토목도 그렇고 다른 것도 비슷해. 그런데 전기는 좀 더 심하지 사실은. 작게 해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 일을 실제로 일 투입대가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아파트 전기 지분 할 수 있어요. 전기 기능사랑 똑같이 써요. 빌딩의 전기 지분 할 수 있어요. 이건 철도 전기가 아니고 그냥 전기 기능사라고 보면 돼요. 전기 기능사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꾸 사람들이 철도라고 그러면 뭐는데 그 전기도 하고 철도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범위가 넓다고 보는 거지. 전기 기능사보다가 전기 철도 기사, 철도 신호 기사 마찬가지야. 밖에 전기 다 할 수 있어. 철도 할 수 있어. 근데 일반은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는 철도를 못해. 그게 더 좁잖아요, 범위가.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기기술자로 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로 얘기했다시피, 오늘도 뭐, 목포가 감리인데, 감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려면은 산업기사 이상, 석사 이상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라고 철도에만 있는 거예요. 철도가 들어가야지 전기안전관리자, 아까 우리 손행도 전기안전관리자 하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요즘은 이제 다른 것도 많이 기계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전기가 제일 먼저 도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 대의 전기 설비에는 전기 기술자를 한 명 채용해서 쓰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예전에는 그걸 보안 담당자라 그러고 이제 이름이 그랬는데 지금은 전기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쓸 수가 있어. 안 그러면은 전기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와서 한 달에 한 번 몇 번 이렇게 점검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내가 취업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직접 내가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요거는 철도는 그게 아니고 철도 일을 하는데 제일 우선이 뭐냐면 급단전 업무가 있어요. 단전을 취급해야 작업을 하거든. 그 일을 직원들이 다 해줬어. 근데 일은 외주업체가 공사를 두는 걸 직원이 가서 그 투입하다 보니까 직원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외주를 주자 해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될 걸 갖다가 외주를 준 거야. 그거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50만 원 받아 하루 가면은
전기 철도 안전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라고 있거든. 그게 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후 2, 3시부터 나와가지고, 협의회에서 사인을 받고, 협의를 다 해야 되고, 또 저녁에 투입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실제로 하루 투입하는 일량이 12시간 넘어요. 못된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건 뭐냐? 그렇지 않아. 저녁에 전화만 하고, 오늘 확인만 해주고, 투입할 때 가가지고 단전만 시켜놨다가, 끝나고, 작업하고, 급전만 딱 시키고, 땡이야. 그러면, 이렇게 쉬운 일인데 돈을 훨씬 더 받거든. 거의 정은행 안전관리자 배 이상 받거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몇이 없어. 작년에, 재작년에 딴 사람들 중에 몇 명은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 전체 작업 중에 단위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어차피 퇴직하고 나는 알바 개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구색을 양쪽 맞춰서 이거 하다가 없을 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 한 5번 정도, 6번만 나가도 한 달 봉급으로도 꽤 많거든. 적게 하여튼 40만 원, 많게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봐요. 자, 보세요. 전기를 안 했던 사람은 요거야. 요런 일반 업무 수행하고, 난 철도 신호하고 전기 철도하고 초급을 받아요. 전기 기능사 같은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비상근을 한다는 게 전기 공사업이 뭐냐면 전기 일을 할 수 있는 공사업에는 전문 뭐 이렇게 있는데 3명 기술자를 확보하는데 1명은 산업기사 이상, 전기 분야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소유자 1명, 그 다음에 초급 2명이야. 이게 초급이란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 2사람이 필요한 거야. 정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첩을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공사업 수첩 발행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격증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사협회에 시공 초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는, 전기공사협회는 시공밖에 안 하니까 자기는 시공인의 글자를 뺐어. 그런데 기술인 협회는 감리가 있고 안전관리도 있고 안전대행도 있고 설계가 있거든. 그래서 수첩마다 설계, 감리, 시공 구분을 한다고. 근데 공사는 시공이라면 빼가지고 그냥 기술 경력증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전기철도 있잖아요. 업무를 할 수 있고, 요거는 통신까지 되도록 해놨어요. 정보통신 초급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통신은 뭐 크게 간절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전기, 기존에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은 내가 지금 초급밖에 안 된다면 똑같아. 근데 내가 중급이다 이러면 달라요. 일반 전기의 설계 감리가 중급이다. 시공이 중급이다. 이걸 따자마자 철도도 중급이 되는 거야. 기능사는 지금 현재 최대 등급이 중급이야. 시공은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중급을 줘요. 철도에서. 전기철도, 철도신호 중급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고급도 중급밖에 안 줘. 왜 그러나? 기능사는 중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따면은 전기철도, 철도신호 다 중급을 받아요. 이렇게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들, 이강수 선생님하고 다 중급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안경열 씨도 합격했어요. 그럼 그 다음도 중급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요거 중요해요. 내가 철도에 투입해서 3년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내 본연의 등급을 그대로 받아. 일반 전기가 특급이다. 그러면 내가 신호에 3년 근무했다. 그러면 특급이에요, 신호가. 전기 철도에 3년 하면 3년 특급이 되는 거예요. 그 3년이라는 게 그 회사에 근무한 거 말고 투입된 3년. 요거는 참여 사업에 투입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 얘기 요거는 왜냐하면은
신호협회나 전철협회는 실근무 안 한 걸 인정 안 해줘. 실근무를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가져와야 돼. 이 사람이 이 공사를 발주했는데 기술자로 투입했습니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게 있어야 돼. 다른 데는 기술협회나 공사협회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건강보험에 그 회사에 근무했던 기록만 나오면 돼. 자세히 안 따져. 원칙은 실제로 정기 근무했는. 그러니까 좀 한마디 말로 점만 맡겨놓고 있어도 등급이 올라가. 기술협회, 공사협회는.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을 따고는 빨리 정기 회사에서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1.5년 절반일 때는 한 등급 아래. 내가 특급이잖아요. 그러면 고급을 받아. 그거를 요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정기, 기존에 있는 수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수첩만 준 데가 많아.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직원들, 제 친구들, 부인네들 기능사 따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런 분들 많이 보내줬어. 제가 이제 유지보수 일을 3군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여기에 따는 사람들을 내가 다 넣어줬어요, 사실은. 가능하면은 여기 초급 받은 사람을 넣어. 왜냐면 유지보수는 보통 초급 중급이에요. 초급이 절반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이제 소장 중등은 고급 중도 들어가고, 거기에, 동해변전소에 7명인데 거기는 4명인가 들어가 있고, 저쪽에 운전차량 기준에 10명 중에 보통 4명, 5명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경전선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감리 일을 내가 3군데, 4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서 자격증 따는 사람 위주로 내가 가능하면 넣어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본인이 희망한다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기 철도 기사, 철도 신호 기사 따는 사람이 꽤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전기 이론은 고등학교 이론이나 대학교나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안 어려워, 절대로. 전기 이론은요,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야. 신호에 나오는 전자공학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은 그 이론이 자꾸 따라가야 돼. 통신하고 전자는. 그런데 전기 이론은 바뀐 게 한 개도 없어. 1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그리고 전기 이론에 나오는 기본 공식이 그냥 자기학 회로에 나오는 거야. 진짜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떨어진 사람이 따는 거예요. 기사, 산업기사 따는 거. 또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차이가 없어. 시험 문제가. 산업기사 떨어지고 기사 붙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 똑같다는 얘기야. 단지 응시 자격이 다를 뿐이야. 산업기사는 2년제, 일반 기사는 4년제거든. 대신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다 되고, 일방방 소총수가 이공계로 쳐주더라고. 그래서 다 되고, 여자들은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이 안전사무직이 아니고, 품질관리나 경영이나 이런 데는 일정 부분 이공계로 쳐줘요. 그래서 공단에 문의해보면은 내가 시험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산업 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이런 걸 따면은 또 다 자격이 돼. 하나를 따면 다른 걸 딸 수 있도록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지금 이제 유정미도 여기 와서 이제 내한테 하겠다고 전기 수첩을 1월달 교육받고 와가 해라고 우광옥이 며칠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전기 철도 안전관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도공사에서 직원들이, 이거는 철도공사 내부 규정이야. 아무 법에도 없어. 철도공사에서 아까 모양으로 직원이 해야 될 걸 외주를 주다 보니, 그러니까 공단은, 철도공단은 뭐요? 철도공사 안에서 일하거든. 그러니까 공단도 그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걸, 내가 있을 때 이걸 만들자 해가지고
협회를 주는 걸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조금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 뭔가 좀 강화된다 그러더라고.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받아 얻는 게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받았잖아요. 교육만 받아야 돼. 교육 수료증이 자격증이야. 교육 수료증이 자격증이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도 교육 수료증이 자격증이거든. 그래 생각하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이 있어. 진단. 안전진단, 정밀진단이라고 해서 철도에서. 그것도 교육받은 사람만 입찰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교육 수료자가 자격증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30일 이내, 30일 초과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경력 3년, 요거에다가, 요거는 30일 이상은 경력 5년인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초급이 되는 거야. 시공이든 감리든 설계든 관계없어. 초급만 되면 돼. 우리는 이 초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30일 이상 자격을 되는 거예요. 단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거요. 전철에 빼 1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8시간인데 15시간을 바꿨더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하면 가능하다. 그 배치 기준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급단전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씩 다른 전기 관련 이제 뭐 사고 같은 게 좀 나기 때문에 그게 대체해가지고 전기 위험 개수 이런 작업에 없도록 안전관리를 좀 하라고 해. 실제로는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낮에만 해놓고 차에 가서 자다가 급전 들 때쯤 되면 가서 급전 해놓고 집에 가고 그래요. 그렇죠, 일지로 안 그래요? 요런 개소에는 이 사람을 배치하라고 돼 있어요. 임무가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이런 게 급단전 협의하는 거예요. 왜 1번이 요거야. 철도 관제센터. 철도는 뭐냐면은 열차가 운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기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로에 있는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들이 통제를 다 해요. 그리고 조작도 거기서 해요, 원래는. 거기서 여기에 있는 어느 구간에 있는 전원을 끊고 가압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지조,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 가압 단전해달라, 가압해달라, 그 가압이 되나 확인해주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게, 그게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 있긴 해. 사소한 거, 뭐, 이 안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방하는 이런 거. 주설로는 관제에서 다 하고 있다.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확인해주고 검정기로 단전됐다, 급전됐다 확인해주고 통보해주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을 한다. 이 요건은 아까 봐요. 초급 전기철도 시공 초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된다. 요거는 요것만 따면 된다. 물론 협회 교육을 받아도 된다. 협회 시공 초급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협회 시공 초급 교육을 받으려면은 전기회사에 1년 이상 무조건 근무를 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딴 사람은 그게 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시공 초급 교육을 받으면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군대에서 퇴직했는데, 요것만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나와서 할 일이 없는데, 있다 보니까 전기철도 안전관리사라는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기회사에다가 1년 동안 자기를 소속을 해놓은 거야. 일도 안 하고, 그 경력으로 협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공 초급을 받았는 거야. 그리고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신규자 교육 이틀 받고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군인 퇴직했으니까 뭐 400만원, 350, 400원 다 받잖아, 연금을. 그러니까 굳이 일을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아. 한 달에 한 뭐 서너 번씩, 네댓 번씩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받고 놀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철도, 아니, 이제 전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전기에 보면은 설계감리가 있고 시공제주가 있고 유지보수가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물론 가끔 뭐 선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라고 있어요. 안전관리. 안전관리도 내가 보니까 여기 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철도 일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좀 맞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페이가 많지 않더라고. 300만 원 이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무 이름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했어. 자, 감리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입돼 있어. 퇴직인 사람들, 전기직 기원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래. 감리는 8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80 넘어서 일한 사람 많아, 감리. 80 넘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베테랑이야. 제일 많이 알아. 그동안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80. 퇴직하고는요, 오래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물론 뭐, 굳이 이까지 할 필요는 없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일이 없을 때는 집에 대기를 해요. 그때, 회사마다 좀 다른데, 자기가 계약된 연봉의 30 내지 40%를 또 받아. 5천만원 계약한 사람은 한 2천만원 받는 거야. 그것만 받고 있는 사람 많아. 연금 많이 탄 사람들은 나는 그것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감리에 취업하면은 들어가는 조건으로, 투입되는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일이 당신한테 떨어졌다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럼 이제 안 간다 하면 그 도리가 아닌 거지. 그럼 회사에서는 자르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자, 이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병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병역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가 쌓냐? 그게 유지보수가 제일 좋아. 유지보수는 힘이 안 들어. 시공은 힘이 들어요. 전공이라 그러잖아요. 내한테 여기 대전에 있는 모 친구가 자기가 신호 시공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어. 40대 초반인데 2년 전이야. 3년 따라. 그래가 내가 서울 지하철 공사하는데 보내놨어. 한 달간 하고 와서 내한테 그러더라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기술자 곤조라는 거 있잖아. 곤조. 일을 안 가르쳐주더란 거야. 매일 밤에만 가면 아무것도 일 못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케이블이나 나르고 연장만 나르고 일 전혀 안 가르쳐주더라는 거야.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곤조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전공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 가면은 일을 못 배우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유지보수는 뭐냐? 유지보수가 뭡니까? 점검이거든. 점검은 땀이 안 나. 사실은 불이 제대로 오나 확인하고 동작이 잘 되나 확인하고 그게 점검이거든. 사실 철도공사에서 전기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량은 낮아요. 제일 낮아.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철도 현장에 가보면 이제 지도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매 전기 직원들 놀고 앉았고 뭐 필요하면 들어 누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얘기를 하죠. 야, 전기가 바쁘면은 발에 땀 나면 그건 사고 난 거야, 임마. 전기는 무조건 대기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유지보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가면은 한 사이클 1년이나 2년 사이클을 딱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하라고 자꾸 그런 거야. 정 안 되면 아파트라도 1년 단위로 한번 근무를 해봐야 된다. 똑같아요. 아파트 한 년에서 전기 받아가지고 변환을 시켜가지고 가정에다 공급해주고 그 사이에 어떤 보호장치나 이런 게 트립이 되고 이럴 때 좋지 않은 거거든. 철도도 마찬가지야. 한 전에 전기 받아가지고 변전소에서 다시 필요한 전기로 바꿔가지고 현장에 다 준 거란 말이야. 크게 보면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보는 거지.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왜? 유지보수 하는 거는 100% 경력으로 인정해. 시공에 투입되면요, 아까 이제 참여기술자가 도장을 받아온 것만 인정해줘. 그 시공회사에 근무한 게 다 인정 안 해주고, 철도만 기술인협회나 공사협회는 인정을 해줘요. 기술인협회도 공사에 했는 것도 인정해줘요. 공사협회도 감리에 있는 거 인정해줘요, 경력은. 그거 아셔야 돼. 뭐, 요건 요쪽, 요쪽, 이렇게 아니야. 사실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야 돼. 근데 전기는 안전관리 업무가 많다 보니 기술인협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건설이나 통신이나 다른 건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협회가. 전기만 두 개야. 그래.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특히 유지보수해라.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67세 이하면 다 젊은 사람이야. 60인 사람 병아리야. 젊은 사람이야. 에? 맞아. 연계. 지난번에 내가 그거 보다 보니까 그 뭐 스님이 하더라고. 60 넘으면 60 전까지는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67세인 사람이 이제 7살이라고. 예? 68세인 사람이 8살이야. 그런 생각하고. 예? 자, 경료수첩 얘기했잖아요. 안전관리는 경료수첩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안전관리에 근무한 사람은 경료수첩 뭐야? 이러다 보는 거야. 안전관리는 전기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 두 개만 쓰는 거야. 그것도 경력 2년, 경력 5년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근무한 사람은 경영수첩이라는 걸 잘 몰라. 그런데 다른 건 전부 경영수첩으로 갖다 해. 자격증을 안 써. 경영수첩을 만드는 기본이 자격증이거든. 자격 플러스 경력을 해서 수첩을 주는 거야.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경영수첩을 자꾸 만들라는 거야. 써먹는 데가 경영수첩을 써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야. 그래서 자, 내가 했잖아요. 공사협회 이거 교육을 받아라. 지금 이것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요거 하고 난 후에 지금 7월 며칠 날 나오잖아요. 7월 17일 날 거는 끝나고 23일 거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또 8월 달 넘어가는 거야. 수첩이 점점 늦게 나오는 거야. 요걸 교육을 끝난 후에야 이 수첩지가 아까 자격증 출력했잖아요. 그거하고 두 개 합쳐서 여기에 수첩이 3번에 수첩이 발행되는 거야. 경영 공사협회 가면은 이거 교육받았는 거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자격증만 가져가면 돼. 그냥 가지고 보세요. 신청사하고 그래 내면은 교육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행 안 해줘. 교육 받아야 발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꼭 하시라. 그리고 요것이 다 나온 뒤에 그걸 갖다가 전기철도, 철도신호협회에 내야 여기 철도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철도의 협회 거는 이 앞에 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나와. 앞에 게 전제가 반드시 돼야 나온단 말이야. 공사협회 수첩이 있어야만이 철도권을 발행해 준다고. 그걸 근거하에 그 다음에 철도 경력이 있나? 철도 관련 자격이 있나? 이거야. 아까 있잖아요. 안 따고 3년 경력이 했으면 돼. 철도공사에는 철도 근무 안 해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3년 근무한 사람은 전기기사 따면은 바로 나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이게 철도 때문에 전기하고 신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자격증보다 경험이 좀 먼저 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아까 안전관리자는 여기 지금 바뀌었어. 15시간 이상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요게 있어요. 정밀 진단이라고 새로 생겼어. 일반 전기 정리는 아니고 철도에서만 정밀 진단하는 게 원래는 철도에 구조물만 했어요. 하다가
3년 전부터 모든 시설물 다 해요. 전기, 통신, 신호, 건축 다 해요. 이거는 뭐냐? 전기공사법이 아니야. 국토부의 철도안전법에 해가지고 철도시설물을 알아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기술인협회, 공사협회 아무 관계 없어요. 단 그게 투입된 기술자는 그 경력 위주의 등급으로 맞추라라고 돼 있어. 그 등급 플러스 철도 경력 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교육받은 사람만 투입되는 거야. 자격이 있어도 교육 안 받으면 투입을 못 돼.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은 투입될 확률이 있고 교육 수료가 자격증하고 똑같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대부분 전기는 감리회사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감리회사는 다 자격이 되잖아요. 철도 감리회사들은 그것만 보내면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쓸 인력을 안 뽑아. 신호는 감리 제조회사도 같이 해. 전기는 제조회사가 거의 안 하고, 통신도 마찬가지 감리 제조회사가 같이 하더라. 요것만 일하려고 교육을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요걸 받아놓으면은, 시간이 되는 사람 받아놓으면은 업체에 꼭 필요하면 요거 받은 사람 좀 구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취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호렐테크에서 이번에 7월 9일까지 모집 공고가 나온 거야. 응시 자격이 보세요. 전기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이래 나오잖아요. 뭐 기능상 기사 아니야. 중급 이상 오직 경력 소지자야. 경력 수준 소지자야. 이렇게 나와요. 네? 보이죠? 이렇게 전기 분야 중급 이상. 여기 전기기술관리법 공사법 여기잖아요. 공사협회. 이게 공사협회하고 요거는 기술인협회거든. 여기 중급 이상 되는 사람을 중급 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초급. 요 전기기술공사법에 초급. 이렇게 나옵니다. 엔지니어라고 또 있어요. 요것도 초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경영수첩 내가 자꾸 만들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안 되게 일을 못하게 해놨거든. 자, 입찰 자격에도 보면 요래 나와요. 요거는 내가 감리 나온 건데, 감리 보세요. 전기 분야, 감리 분야 필수, 중급 한 명, 초급 한 명. 자격증 없잖아요. 어? 그런 사람을 보유해야 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초급, 그런 거. 그런데 초급은 중급, 고급, 특급도 초급으로 인정되거든. 그렇다 보니 회사는 위에 등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초급을 안 쓰는 거야. 별도로 채용을 안 하잖아요, 초급을. 근데 처음 하는 회사는 초급이 조금 돈이 적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요거를 보세요. 적격심사 기준이에요, 신호에. 연동장치인데. 보세요, 초급, 중급, 뜨고. 금액 이럴 때는 요런 거 몇 명씩 있어야 된다. 요렇게 다, 요런 정해놨거든요. 요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 사람을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유를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가 됐죠? 자격증이 아니고 경영수첩이라고. 그 다음에 전차선하고 신호는 1년을 내가 근무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근무해야 나중에 정말 놔두고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1년 근무 안 한 거는 안 써. 자격증 따기 전에 1년 인정 안 해주시죠? 아니야. 1년 근무해. 영리. 이거는 관계없어. 다 해줍니다. 네, 다 해.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 자격증 관계없어. 1년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아까 모양으로 철도에서 참여 기술자로 해야 돼. 아니면은 유지보수로 온전히 근무한 사람. 유지보수는 중간에 쉬고 이런 게 없잖아요. 1년 그대로 근무자로 다 1년을 인정한다고. 참여 기술은요, 어느 감리에 투입되면 날짜별로 계산해요. 중간에 중지되는 건 날짜 빼버려요. 맞아. 응. 그러니까 내가 유지보수해라. 유지보수 한 대 가라고 자꾸 그런 거야.
그게 제일 많은 데가 뭐예요? 코렐테크거든. 근데 코렐테크에 본사의 금액을 인정 안 해. 여기는 와, 들어가- 배를 보고. 에? 나 배를 보고 이야기해. 본사의 금액이잖아. 본사의 금액은 인정 안 해. 해줍니다. 안 한다고. 철도는 아이 내가 참 현장에 투입된 기술자만 아는 거야. 그게 참여 기술이거든. 굳이 말하면은. 자, 그리고 보세요. 원래 시공 이게 적격심사 기준인데 요 적격심사 기준에 점수를 내는 사람은 3년 이상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상인 사람만 점수를 매겨요. 3년 이하 사람은 탈락이야. 그런데 전차선하고 신호는 1년 이상 해놨잖아. 왜? 요 기술자는 인원이 작으니까 1년만 해도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그 말. 1년을 근무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게 점수 내는 거는 이제 뭐 입찰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알 거야. 직격인데 이런 거는. 등급 개수라고 이제 보여. 특급은 1점, 고급은 0.75, 중급은 이렇게 초급 0.2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무래도 1년 넘어야 돼. 1년 안 되면 이거 아무도 없어, 제로야. 자, 그러면 특급이 1명이잖아요. 없으면은 중급 2명 쓰면 돼. 똑같아. 아니면 특급이 없으면 초급 4명 쓰면 되는 거야. 단지 또 금액에 따라 특급이 꼭 필요하게 이렇게 해놨는 게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만드는 거야. 경력 1 해봐도 0.01, 0.01, 경력 5년, 10년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죠? 봐서요. 경력이 10년 근무했다 해봐도 0.2점 더 높아지는 거야. 1년만 근무하면 이게 만족하니까 1년을 근무해서 꼭 경력을 만들어 놔라. 그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뭐 현장 대리나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조금 가중치를 주는 거야. 요렇게 해서 준다. 1.5배 1.5배가 아니야. 0.1이야. 10% 더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1.5배로 아니야. 요거 9년 이상 관리 경리 현장 대리는 9년 이상 했으면 20% 더 주는 거야. 개념상으로. 그게 의미가 없다. 이게 낙찰 적격 인자 이거봐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높으면은 5점이 되잖아. 5면 특급 5명이 되는 거야. 그럼 뭐 중급 10명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게 그렇게 공사만 그래. 감리는 방법이 다 달라. 감리는 꼭 등급이 있어야 돼. 등급에 맞춰서. 아,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기업에 근무한 거는 100% 인정해요. 철도공사, 임정민 씨. 정기직 근무 아니면 안 해줘. 사무직으로 정기회사 근무하면 안 돼. 임피할 때 정기직으로 만약에 못 고치거든, 나 정기 업무를 한다라고 내부 결제를 해가지고 소장, 단장 사인을 딱 받아라. 비공식적으로 해도 안 되면 안 돼. 이게 내가 가서 해줄게. 예? 사인을 받아놔. 사인만 받아놔도 그것만 해도 인정해줘. 기획사 때 따가지고 이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좋지. 예. 안 해주더라고, 잘.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고석선 감리 투입에는 김진주인을 해왔더라고. 뭘 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페이지 자격증 따기 전에 경력은 0.5배밖에 안 치는다면서. 그런 게 또 있어. 1.5점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철도공사 경영은 또 적게 해주고 이런 게 막 있더라고. 근데 그거 좀 따져야 되는데. 그 다음 공무원 중에서 요거 했는 사람 요것도 다 인정해줘요. 공무원. 요거. 그 다음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요거 참여기술자로 참여기술자 돼 있는 것만. 발주처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내가 철도공사에 일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 중에 철도공사에 이 사람이 이 공사 했습니다라고 며칠 했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줘야 돼. 신청을 하면 그래. 그거 보내면 3개월, 6개월 만에 내려와요. 문서 오래된 거는 다 찾아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예전에 공사했는까지 다 DB를 구축해 놨거든. 그걸 하나하나 보고 다 해야 돼. 그게 쉽지 않아. 자, 요거는 감리는 요렇게 하는데 뒤에 또 나오겠네. 해드릴게요. 책임감리 보도로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 차비를 준다.
대부분 7년 이상은 만점이야 사실은. 근데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는 책임 감내하려면 2년 이상 감독을 했어야 되더라고. 대표님 저 일본에 신호 업무잖아요 공기업. 네. 거기 관제한 것도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아 그럼 저 관제 2년 했으니까 들어가요. 그건 안 된다. 안 돼? 정기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아, 했잖아. 정기지가. 내가. 운전 관제는 안 된다. 예, 운전은 운전밖에 안 한 거야. 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특급이다, 특급. 차량에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많이 해요. 네. 차량에도 사실 안에 등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배선이 있고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해줘. 그런데 그걸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뭐 내부 결제를 맡아가지고 전기공사 이런 거 감독을 했다라고 딱 되는 건 해주는 거야. 특히 차량에 차량 신호가 있어요. 차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철도 아닌 사람 잘 몰래 철도에 가면은 그 기관차 있는데 ATS가 있거든. 기관차에 ATS는 신호 장비야. 기계 장비가 아니야. 그거 하고 현장에 있는 신호 ATS 지상자하고 주는 거하고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차가 서고 마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업무는 옛날에 전기직이 차량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그걸 보수했어. 근데 이제 철도공사에서 그 전기직을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차량직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기직이 차량직이 돼버렸어. 그럴 때는 그 업무를 했다라고 담당 분야 업무가 있어야 되고 또 내부 결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부산 지하철에 있는 친구는 차량처장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신호복을 받아 어떻게 받아 물으니까 자기가 부산 지하철에 ATP를 하면서 차량 각 전동차에 있는 ATP 설치 유지 감독자로 자기가 지정했다는 거야. 그걸 가서 받은 거야.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는 민간 일반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점수가 만점이 나오도록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면은 일을 처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인성이 안 돼 있으면요. 특히 2사람, 3사람 근무를 많이 해요. 감리하는 데는. 무시보수도 그렇고. 2사람, 3사람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삐끗하면은 못 살아. 어디 있어. 5명, 10명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돼도 그건 넘어가. 싸잡아 넘어가는데 2사람, 3사람이 안 맞으면 못해. 그렇더라고. 이 인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3사람이 이러면 다 인성 좋고 소문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 시간이 많이 돼서 요거를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전기는 기술연합회하고 공사협회는 이렇게 따로 있어.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안전관리 대행업체 관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안전관리장. 이게 선임하면 이쪽에 가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감리를 여기 기술연합회에서 하고, 공사업, 시공은 여기서 하는 거야. 보세요. 정보통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 같이 해. 통합 건설은 건설기술연합회 이게 하나에 다 있어. 한 개 다 있어. 전기만 이게 2개가 있어. 그런데다가 철도는 이놈이 또 있잖아요. 신호협회, 전철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 곤란한 거야. 그냥. 박사인 사람은 잘 몰라, 이게. 왜 돌아가는지. 근데 요거에 대한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토부에서 옛날에 철도청에서 만드는 거야. 우리는 기술이 유별나고 특별하니까 우리 협회에 등록되고 여기에서 인정된 기술자만 일하게 해달라. 오케이. 그래 한 거야. 규제지. 한마디로. 좋은 규제, 우리가 보면 좋은 규제고, 밖에서 보면 나쁜 규제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규제를 없애려고 막 그런데 사고 딱 났잖아요. 또 강화되는 거야.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얘가. 다른 건 없어. 근데 사실은 수자원공사나 안전이나 논문은 그 규제가 없이 하는데 그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협회가 없을 뿐이지 실적으로 규제라는 거야. 배전설로 업무
몇 년 이상 딱 이렇게 묶어버려. 그거 아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한전 수자원도 마찬가지요. 거기 경력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잘 못 가는 거요. 그죠? 일반 전기밖에 못하는 거야.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저기 실적, 딸은 원자력 실적 다 묻고 난 거야.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하위 등급인데 요거 때문에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것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두 개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럽다. 그걸 아셔야 되고, 공사협회는 시공이란 말 쓰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는 내가 이게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하고 비슷한데 보여. 이게 깔때기 이론이잖아요. 가뭄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자르르 말라가지고 가운데만 고기가 살아, 나머지 다 죽고. 부동산도 똑같아. 하나인 때는 저 도봉 가날 때도 다 아파트 값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쁘고 부동산 떨어지잖아요. 강남 거만 안 떨어져. 강남 서초 이런 건 안 떨어져. 우리 기술자도 똑같다. 요새 어렵잖아요. 제일 먼저 자른 사람 경력이나 없고 돈 많이 받고 자른 거야. 내가 그래서 어디 갈 때 절대로 돈 많이 받고 갈라 생각하지 마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돈 많은 사람 자를 때 1순위야. 그렇잖아요. 회사가 볼 때는 저런 다 똑같이 하는데 저만 돈 더 준다. 그럼 자를 때 1순위. 어려울 때는 그 사람 먼저 잘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경력으로 점수가 되고 일도 잘하고 뭔가 다 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자르는 거.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안 자르는 거예요. 초급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초급 중에는 그 친구가 제일 낫더라 하면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있잖아요. 초급. 이게 요 가려면은 감리로 가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그러려면은 감리하는 데는 석사학위, 전기 학사 해도 돼. 학사 플러스 경력 1년이면 돼. 아까 얘기했던 현정원 씨는 그래가지고 내가 학사를 보내는데 지금 졸업도 안 됐어요. 전문대학 나와도 방법 없잖아요. 그걸 학사를 해야 되니까. 뭐 여기 경력 2년 전에 졸업 전에 거는 2년 동안 전기회사에 들어가도 그게 인정되거든. 그래 2년 하고 나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학사가 유리한 게, 석사가 유리한 게 많아요. 공부하기도 쉬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돼. 학사는 다 매일 가야 되잖아. 한 번만 가면 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야. 박기실 처장, 이거 하라니까 왜 안 해? 내 말 안 듣고 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다 했잖아. 김종현이, 김상길이 뭐 다 하고 있잖아. 유정민도 하고 다 했어. 아니 기사장이 지금 딸 수 있으면 해. 그런데 초급에서 중급 올라가는 거는 석사 따면 3년인데 산업기사 따면 5년 만에 올라가. 기사보다는 여기 낮아. 근데 산업기사보다는 빨리 올라가. 뭐 5급까지 올갈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낫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로 내가 하라는 거고. 뭐 또 있는 게 뭐 있지? 기능사는 실제로 요 정도 보여. 요 정도 받고, 내가 이것만 따면 있잖아. 이 정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게 내가 시험은 100만 원까지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냐면 지다 보니까 회사가 100만 원 준다고 들어 훨씬 더 뿌렸지. 빨리 잘리겠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 한 사람만 딱 사용하니까. 공사 면허 줬다니까. 그래 데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야. 이건 경력 없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요거는 요런 데 가서 근무를 해라는 얘기야. 내가 민간출도 이런 거 꼭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드시 해가지고 보급을 감리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예? 요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보조 요런 요 공사 면허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 기준에 철도 초급인 사람 두 사람
전기철도는 또 교육만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또 있어요. 조금 복잡해서 그렇고, 요거는 기사장이, 기사장이 관계인데, 산업기사 이상, 이 자기 취직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윤병룡이가 그래서 지금 오송 가서 신호 벤치 차고 있는 거야. 1년 채우려고. 1년 채우고 놀고 앉아서 보고 싶거든. 1년 다 돼가시면 1년 다 돼가고. 그럼 요즘에 거기 석사과정 발표 때 알을 뭘 봐야 돼요? 전기과를 해야 돼요? 전기 아니면 안 돼. 전기철도도 전기. 이경희 씨는 그거 뭐 철도 융합다고 여기 맞아. 철도 뭐 특수대학원 했다더라. 토모. 뭐 전기 석사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 말해는. 박사했잖아. 저 누구나 청원을 박사했다고 뭐 했냐. 안전박사. 스무글 됐나? 스무글 돼 없는 거 뭐 하는 그냥 아까 그랬다니까 쓸데없이 맞다. 쓸데없는 것만 하는 거야. 전기과만 했으면 없는데. 저기도 지금 사이버도 전기과가 자, 있고. 고급까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뭐, 요거 경력이 오르게 돼 있어. 지금은 전기는 학력이나 기능사는 중급밖에 못 올라가게는 박사를 해도. 그런데 통신 엔지니어링 협회는 다 올라 빨간 걸 해놨는데 다 이렇게 석사하고 10년이 좀 특급이 되도록 해놨어. 재작년에 바뀌었어. 이게 다. 작년에 바뀌었어. 그랬더니. 엔지니어링 재작년에 바뀌었나? 그럼 전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 지금 전기가 기술사가 제일 많아. 8개인가 그래. 이놈들이 장난해서 못 가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전기 기술사 협회가 많아. 그래서 아마 올라갈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급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시험 시작하면은 자, 한 7, 8년 되면은 고급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고급이 되면은 전철이나 신호는 120, 130만 원. 놀고 먹는 게. 놀고 먹는 게 걸린 거예요. 근데 80년마다 120, 130만 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자격증 취득 이유지요. 예. 학력 요건도 박사 취득 이유고 그 전에 이전에는 50%입니다. 무조건 다 하고 50%입니다. 자, 이것도 봐요. 이것 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뭐, 어디 건방에, 내가 이거 참여 기술 있잖아. 요게 그거거든. 철도공사는 송변전, 1호사 송변전, 전차선, 전력,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 근데 공단은 1호사 송변선, 25kV 전차선, 투투나인, 6600, 건축전기, 요렇게 5가지로 구분해. 이게 각각 7년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요거고요. 요게 되면 요건 자동이잖아요. 그리고 감독이야. 감리했는 거야. 요거 제로면 얼마나 아무도 없으면 0점이 아니야. 1점이나 1.5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요것만 해도 써먹는 거야. 사람 기술자로.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좋은데 여기 실적 근무는 꼭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근데 그 카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으면 수요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협회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기술인협회, 공사협회 2개가 기본이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야. 요거는 철도, 국토부 소관이야. 이 4개의 협회에 다 가입돼 있으면 좋아. 그 협회비 몇 푼 아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입하려면 다 해놔야 돼. 언제 필요할지 몰라.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다 협의를 다 내줘요.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뭐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지금부터는요,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 프로젝트 빌려가야 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퇴사하면 어디든지 다른 데 가는 거야. 근데 협회에 잘 관리해놔야 돼. 협회 실적 같은 거를. 이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도 금방 망해요. 망할 수 있어요.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공기업에 공무원에 근무한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퇴직하면 못 들어가잖아. 다시.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일만 있고 내가 일 잘한다고 점수가 되면 아무 데고 다 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옮기는 사람이 있어. 계속 일에 따라 옮겨야 되는 거야.
거야. 원래는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자주 옮겨야 될 업체들이 기술자 중요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정이 있어 뭐 어쩌래 안 옮겨. 그럼 그 사람 봉급이 형편없어 사실은. 안주를 안 하니까 저기 기술사 가지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 보면. 안 주면 가야 되는 거야. 더 좋은 데 준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물론 너무 자주 옮기면 안 좋지만은 적절하게 있을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통신은 똥값이다. 그거만 하면 돼. 잘 들었고. 통신할 생각 하지 마라. 근데 뭐 병으로 있는 건 괜찮은데 통신은 똥값이다. 통신 특급보다가 신호 초급이 더 나아요. 봉급이 더 많아. 그래 하면 돼. 이해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요. 자격증이 이렇게 많어. 뭐 로봇 이것도 통신 다 줘. 보세요 이런 거 의공 뭐 이런 거 다 줘요 로봇. 토목도 통신 줘. 토목 이런데 토목 이런 게 통신 다 줘. 학과도 이렇게 많아. 많으면 기술자가 많잖아요. 기술자 많으면 똥값이지 뭐. 특히 KT, 군 이런 데 통신이 많아있기 때문에 통신을 갖다 바꿔놓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제 요렇게 해서 내가 자, 제 얘기는 끝났고 이제 질문 몇 개 받고 마칩시다. 5시 질문 제가 작년에 동영퇴직 했잖아요. 어? 작년 말에 동영퇴직 했고 등인퇴직했고 이걸 땄잖아요. 어. 그래서 고민이 지금 기사를 올라가는데 좀 머리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우송계를 한번 대학원을 한번 가볼까. 제가 이게 그 추가로 뽑더라고요. 야, 뭐 가면 돼. 근데 거기 전기도 두 과가 있더라고요. 전기 철도 융합대학원에 가야 돼. 그게 산업대학이야. 야가 나는 거야. 철도 융합대학원. 아 거기 우리 같이 그게 전기하고 건설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대학원은 정원을 어떻게 운영하냐? 통합 운영해. 24명인가를 정원인데 두 개 합쳐서 네. 전기가 20개 먹으면은 토목은 한 사람 뽑는 거야. 오는 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야. 통합 운영. 얘기했죠? 철도 융합대학원. 융합대학원. 철도 전기. 이게 산업대학이야. 철도 전기 융합대학원. 철도 융합대학원. 융합대학원 안에 철도 융합대학원 안에 전기과- 전기 전공이 있어. 철도 건설 전기과가 있어. 철도 전기 시스템과. 그게 저거예요. 산업대학원이에요. 야간대학원. 건설 시스템. 전문대학원. 전기 시스템 건설 시스템. 하여튼 저기 철도기술협회에서 하는 교육 뭐저 카페에도 저기 막 강습교육 뭐 그것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강습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초보자 교육 뭐 있는데 광명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 같이 이렇게 기능사 딴 사람들한테 뭐 이제 뭐 중급이 시도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교육을 받으면은 설계 감리 시험을 다 줘요. 신호는 전체는 교육이 2개야. 시공 교육 있고 설계 감리 교육 있고 2개야. 전체를 다 따려면은. 근데 요거는 뭐요? 우리가 땄는 거는 시공밖에 안 되잖아. 각 협회 시공만 줘. 그리고 또 거기는 전기철도협회는 시공 초급이라는 교육이 좀 유별나. 뭐냐면은 철도공사는 시공 초급 교육 받은 사람만 2사람이 필수로 있어야 입찰을 보도록 해놨어요. 그게 옛날에 전공이라는 게 개념인데 전공 교육이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교육 수료자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요거 한 사람은 해당이 아닌데.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기 기능사를 땄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기철도협회 교육 상주 안 받아도 거기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시공 초급 나오지. 되지. 조금만 감리는. 감리는 안 되지. 감리 되지. 지금 감리가 전기기술인협회 감리가 있기 때문에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급까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일단은 거기에 상주 중급 교육 안 기술인협회 받아도 중급이 되잖아요. 그럼 전체협회 중급이 되는 거야. 요 자격으로. 경력이 제로라도. 제가
철도 신호 기능사를 취득을 했을 때에 지금 기존의 이 기사 자격증이나 기능장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급 특급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중급을 주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3년을 이상을 근무하면은 특급. 특급으로 그 수준으로 그러면은 1년 만이면은 고급 안 된 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기사나 산업기사는 취득할 필요는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 해가지고 경력 쌓는 게 중요하거든. 예, 그렇죠. 경력 제로인 중급을 받으나 뭐 고급을 받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기능사만 취득해도 깡통인 예. 고급 가지고 특급 가지고 돈을 달라 하기도 힘들어. 제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이 사람은 깡통인데 등급만 없잖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중급은 초급하고 같이 쓰거든. 초급 자리에 넣거든.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있는데, 그리고 나도 초급으로 생각하고 돈 적게 받도 있는데, 고급 특급인 사람은 더 받으려고 그런다고 또. 지가 등급이 높다고. 경력 없는 깡통이지만. 시대 가르쳐주면은 이걸 따가지고 이분은 경력을 쌓아서 깡통을 안을 채워. 그렇지. 경력만 쌓으면 되는 거지. 경력은 한 20. 근데 이제 경력이 또 어디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인정되는 경력이 자동으로 경력이 쌓이는 게 있어. 내가 정말 자기